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극우파는 극단적으로 우익에 치우친 단체, 당파 세력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유럽에서 큰 세력을 떨쳤던 파시즘이 극우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극우파들이 세력을 펼치는 시기는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부족해질 때이며 이질적 문화를 앞세우고 자국민과 융화되지 않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섭니다. 보통 극우파들은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너희 인종보다 우월하고 서로가 절대 평등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행위를 인종차별이라고 하며 그 바탕에는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생각과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극우파들은 전통적인 극우파의 모습에서 약간씩 탈색과 화장을 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내에서도 극우파 의원들이 당선되는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유럽에서 극우파 세력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극우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문화적 관점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극우와 비극우로 나눕니다. 인간에 대해 평등이라는 개념을 앞세우는 좌파와 달리 극우 쪽으로 갈수록 비평등적인 개념이 나타납니다. 다른 인종에 대해 인종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고 타민족의 이민을 지지하지 않거나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혐오 성향이 있다면 극우입니다. 단순히 적성국가에 대한 매파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만으로 극우와 비극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보수주의인 네오콘은 강경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 극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유색인종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극우파에는 KKK로 지칭되는 단체가 있는데 50년 단위로 3단계에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뒤 북부군의 행포를 막고 남부지역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15년 국가의 사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애국적 광풍이 미국 전역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흑인들의 노략질과 폭력, 그리고 전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KKK단을 정의의 사도로 묘사하였습니다. 1915년을 기점으로 KKK단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들도 가세를 하면서 1924년 가입자가 45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매달 내야 하는 회비가 늘면서 부담이 커졌고 1944년 미국 정부가 68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이들 단체에 부과하자 이를 갚지 못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60년대 흑인들이 흑백 불평등을 소송하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자 백인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민권운동을 하는 흑인들을 향해 KKK단의 백인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TV 같은 매스미디어가 활성화되고 민권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차 이들 단체들도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다시 50년 뒤인 2010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 백인과 유색인종의 경계를 새로 정한다며 대안적 우파가 나타납니다. 알터너티브는 뭔가 교체되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안적이라는 뜻입니다. 알터너티브의 줄임말인 알트와 우파라는 뜻의 라이트가 합쳐져서 알트라이트가 됩니다. 기성 우파가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좀 더 강력한 뭔가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인류의 번영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불교 선문답 같은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단결하기 위해선 인종차별이 필요하고 이민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극우파 중 특별히 백인 우월적 성향을 중심 모티브로 하는 극우파라고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들을 전형적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럽 백인을 중심에 두고 반유대, 반이슬람, 반페미니스트, 동성애 배척을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수석 전략가로 임명한 스티브 배너는 대안적 우파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배넌이 백악관에 입성하자 KKK 관련 조직이 190개 이상 새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종차별적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며
장벽건설과 유색인 추방을 주장하는 중학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극우파인 영국 방위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잉글랜드 북서부 사우스포트의 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흉기 난동범이 무슬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반이슬람 폭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거나 경찰서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불태웠습니다. 주말엔 난민 수용시설인 잉글랜드 로더엄 소재 호텔에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의 배후로 극우 단체 영국 방위동맹을 지목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영국 방위동맹은 영국과 융화되지 않는 극우 성향의 이슬람 조직에 반대한다는 단일 이슈 운동으로 조직을 이끌었지만 이들의 행동은 이슬람과 무슬림을 더 광범위하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13년까지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체였으나 로빈슨이 구속된 이후 시위대 숫자가 줄면서 수면 아래로 잠적했습니다. 2024년 영국 방위동맹은 공식 조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념은 영국 극우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더 조직화되어 2024년 영국 폭동과 같은 시위와 폭력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시위 촉발 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력이며 우리는 모스크나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또 폭동이나 소요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경찰관들로 구성된 상비군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극우파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